기억하십니까? 지금까지 불만제로에서 다뤘던 가구의 충격적인 속내들, 참 다양한 가구들이 나왔었죠. 그런데 불만제로에서 다루지 않은 가구가 있다는군요. 사유리 양, 그게 뭔지 좀 알려줄 수 있나요? 근데 케이크 먹고 싶나 봐. 진짜 생일상 같다, 그지? 아, 맛있겠다. 나는 오늘도 라면만 먹었는데. 이런 배고픔을 라면으로 달래는 사유리 양. 이때 허기진 그녀의 마음을 채워주는 것이 있었으니 와, 진짜 예쁘다. 저도 저런 주방각 갖고 싶어요. 깐깐한 사유리 양도 한눈에 반한 오늘의 주인공, 주방 가구 되시겠습니다. 여자의 전부.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데가 부엌이잖아요. 그 싱크대, 주방 그걸 눈에 또 뚫어지게 쳐다보고. 주방은 여자의 얼굴. 자주는 아니더라도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바꾸고 싶죠. 기분 전환상. 고풍스러운 한옥에 이태리풍의 주방 가구를 설치했다는 이경민 주부님. 자신에게 맞는 가전제품은 물론 살짝만 밀어도 부드럽게 닫히는 서랍, 주부의 아담한 키와 동선까지 고려한 이경민 주부님만의 러브 키친이랍니다. 보통은 이제 전에는 그냥 과일을 쟁반에 가지고 마루에 가서 상위에서 깎고 그랬는데 여기서 막 다 해갖고 완성해서 갖고 나가고 그런 게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왜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TV가 좋으니까. 그러나 쌈짓돈 모아 주방 가구를 바꾸고 오히려 근심만 쌓였다는 주부님들도 정말 많았는데요. 뭐가 그리 불만이신가요? 심플한 디자인도 마음에 들었고 그러니까 이제 괜찮겠다 싶어서 했는데 이 구석구석 볼 때 별로 만족을 못했어요. 지금도. 거기가요? 네, 지금 여기에서 물이 새거든요. 냄새가 여름에 되게 많이 나요. AS를 신청을 했는데 이 문자 기사분은 발로 뻥뻥 차시면서 이 새 제품을요? 예. 싱크대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주방 가구를 교체하면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한 주부. 꿈에 그리던 내 집을 마련하고서 330만 원이란 거금을 주고 마음에 드는 주방 가구를 선택했다는데요. 하지만 시공 과정에서 생긴 문제로 주방 가구는 더 이상 보기 싫을 정도랍니다. 자연 대리석이 대져 있었거든요. 그거를 띄면서 이만한 망치로 막 때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바닥 다 나가고, 그리고 이쪽에 세탁실에 보면 벽에 구멍까지 난 상황이에요, 지금. 구멍이 났다고요? 네. 이렇게 구멍이 나서 좀 맨 처음에 구멍 난지 몰랐는데 막 바닥이. 기존에 있던 주방 가구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반대쪽 벽에 구멍이 뚫렸다는 건데요. 혹시나 업체에서 발뺌을 할까 이렇게 떨어진 돌을 고이 모셔뒀다는데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냥 아일랜드 식탁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공간이 너무 벌어져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거든요. 어디가 벌어지셨어요? 가구 교체하면서 생긴 영광의 상처들로 가득한 주방. 이것도 지금 얘랑 몰딩이 이게 맞아야 되는데 일단 지금 따로 놀고 있어요. 이만큼 그러니까 들 나오면서 이만큼 이제 한눈에 봐도 엉성해 보이는데요. 꽤나 속상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요 작업이 거의 8시 넘어서 끝난 것 같아요. 아침 8시 반부터. 하루 종일 방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결과가 이 모양이니 사람이 화가 안 나겠어요. 나만의 주방 가구를 갖고자 했던 김성희 주부의 소박한 꿈이 하루아침에 깨졌는데요. 주부들의 로망에서 불만으로 바뀐 주방 가구, 대체 무엇이 문제인 걸까요? 주방 가구 같은 경우는 시공까지 가야 완제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 이전엔 반제품이잖아요. 조립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단순하게 레고처럼 조립이 아니라 이제 뭐 재단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상황에서 시공기사들이 교육이 덜 된 친구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쪽만 하는 사람들이 조립을 하다 보니까 하자가 나올 수밖에 없죠. 검증되지 않은 시공기사가 시공을 하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자격이나 시험이라든가 뭐 그런 게 필요한 건가요? 본사나? 특별한 시험이라든가 그런 건 없고요. 일단 봤을 때 저희가 이제 사수들이랑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하잖아요. 이제 주로 오시면 어떤 사수랑 이제 같이 많이 나가실 거예요. 그 사수가 판단하기에 이 정도면 혼자 현장에 일을 나가서 충분히 일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보고 이 정도면 되겠다라면 이제 본사에 이제 올리는 거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불만제로 업 제작진도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자격증 하나 없이 면접을 보자마자 한 번에 척 합격했습니다.
다른 가구와는 달리 정교한 시공이 필요한 주방 가구 설치. 뭐 아직까진 별 문제 없어 보이는데요. 자, 이때 문제 발생. 이거 본드 붙여. 부러진 자재를 감추기 위해 본드로 붙이는데요. 아, 부러진 흔적이 너무나도 확연히 티가 납니다. 그죠? 문제는 시공기사의 과실을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저희가 이제 새 집을 샀을 때는 그만큼 기대감이 있는데 이건 새 집 때문에 매일 원성이 높아지고 뭐 새 집을 정말 괜히 샀다 이럴 거면 차라리 헌집에 살걸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주방 때문에 그런 생각 계속 들게 하더라고요. 지난해 8월 기쁜 마음으로 새 아파트에 입주한 부부. 하지만 이들을 기다리는 건 하자투성이 주방 가구였습니다. 창문 틀이 가구가 창문 틀을 치고만 있으니까 이런 창호를 갖다가 수선을 하려면은 그러니까 개보수를 하려면은 이걸 전부 다 뜯어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설계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새로 입주한 집에 이렇게 안 입고 싶거든요. 문짝이 없는 거는 지금 AS를 해주시겠다 문짝을 떼갔는데 지금 문짝을 떼가시고도 책상을 못 맞추신다고 하고 자꾸 지금도 딜레이 되고 있는 상황이 오신다 하고 이제 안 오시고 계시는 상황이거든요. 거의 한 번 얘기를 하면은 한 달이 걸려요. 한 달 만에 해주면은 그나마 저희가 만족을 하겠는데 그것도 더 걸린다는 거죠. 정당하게 AS를 요구하고도 오히려 까탈스러운 사람으로 취급받았다는 건데요. 게다가 이거 닦으시면서 내가 이거를 해? 이 짓을 해야 해? 제가 여기 앉아있는데 그런 말씀 하시니까 왜 제가 분양을 받고 AS를 받는데 AS 처리해 주시는 분이 그런 욕을 저한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왜 그걸 듣고 있어야 하는지를. AS를 차일피일 미루는 통에 AS는 AS대로 못 받고 마음고생은 마음고생대로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 아파트 가구에 가구 위에다가 마크 하나 달면 아마 또 틀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누구 건지 모르거든. 하청만 줬을 뿐이지 아무도 모르니까 이렇게 시공을 해놓는 것 같기도 해요. 건설사는 가구 쪽에 떠밀고 가구는 또 자기네 하청업체 쪽에 떠밀고 그러니까 이게 저희는 솔직히 분양받은 것밖에 없거든요. 지금 5개월이 지났어요. 5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시공을 받고 싶은 거지 저는 다른 게 없거든요. 정녕 사후 처리 서비스는 누굴 위한 겁니까? 여기 주방 가구 때문에 속 터지신다는 주부님 한 분 더 계십니다. 대한민국 주부들에게 250만 원이란 돈은 선뜻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아니죠. 그런데 거금을 들여 마련한 주방 가구의 문짝이 제대로 닫히질 않습니다. AS를 생각해 브랜드 주방 가구를 선택했는데도 말이죠. 애기 키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애기 용품 뭐 이런 거 저런 거 안 사고 앞으로 10년을 써야 되겠다, 아껴 쓰고 또 깔끔하게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구매한 제품이었습니다. 교체한 지 한 달도 채 안 돼. 주방 가구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 7개월 동안 AS 한 번 받지 못한 채 사용하고 있다는데요. 더욱 속상한 건 이 모든 하자의 원인이 가구 문제가 아닌 소비자 과실이라는 업체 측의 반응입니다. 주부들이 이 싱크대를 사용하면서 싱크대에 물을 튀기지 않을 수는 전혀 없는 거거든요. 100에 한 분 나올 분이 고객님이시다. 고객님이 제품을 잘못 사용하시지 않았으면 아니면 운이 되게 안 좋은 고객님이시네요. 저는 이렇게 들었어요. 아니 대한민국 주부님들 중에 설거지하면서 물 안 튀기시는 분 과연 몇 분이나 계실지 참으로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AS를 받기 위해 본사와 여러 번의 전화 끝에 드디어 7개월 만에 하자의 원인을 밝힐 수 있게 됐는데요. 제품을 또 하고 싶겠어요. 또 똑같은 이 제품을 저는 이 제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환불을 해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고가구라는. 그러니까 뭐 이런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자재 부분을 교체를 해서 저희가 뭐 재시공이라던가 어떤 뭐 수리를 작업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시공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환불을 거예요. 문제가 있는 부분을 교체하기 위해 7개월 동안 AS를 요구했던 박원아 주부. 하지만 그녀가 지금 원하는 건 환불인데요. 설계 쪽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전반적으로 제품에도 문제가 있고 설계도 문제가 있고 시공에도 문제가 있었고,
다 문제가 있어도 환불은 안 되는 거야? 다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셨잖아.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문제가 없다라고 고객님께 이렇게 단정지어 나오려 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다만 환불을 해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부업가구라는 것 자체가 시공품이고. AS 기준에 대해 주부와 업체 입장이 달랐는데요. 결국 의견은 좁혀지지 않았고 제품에 대한 믿음이 깨진 주부는 이 제품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원했던 거는 그냥 좀 제 얘기를 들어주고 이렇게 고장나서 답답하다. 제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달라 이런 걸 원했었는데요. 결국에는 소비자 과실이다. 이렇게 모든 문제는 소비자에게 떠넘긴 결론이 나왔더라고요. 브랜드를 구매했을 때는 250만 원이란 돈이 들었지만 이 제품을 갖다 버리는데도 돈이 들어갈 것 같아요. 제품이 아니라 저한테는 쓰레기와 뭐 별반 다를 바가 없네요. 그 주방 가구 이렇게 정말 큰 맘 먹고 구입했는데 이것저것 하자 생기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니까 먹을 거 좀 덜 먹고 입을 거 좀 덜 입고 해서 아끼고 아껴서 구입한 건데 이거 하자 안 되죠. 이 남자에게 자동차가 있다면 여자에게 주방 가구가 있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주방은 이제 여자들에게는 단순한 가구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생활 공간이기도 하면서도 굉장히 소중한 의미거든요. 저는 주방에서 오래 있거든요. 그렇죠. 열심히 집안일 하시니까. 정말 이거 분노해요. 저는 지금 보니까 제품에 대한 하자도 있는 것 같지만 그보다는 어쩌면 시공할 때 나오는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뭐 이렇게 실측하고 그랬을 텐데 왜 저렇게 문제가 나왔을까요? 이 주방 업체라는 곳이요. 본사와 대리점 또 시공업체로 일단 나뉘게 되고 시공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는 대리점과 시공업체에서 책임을 지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본사가 중간 과정에서 굉장히 그 입장 정리를 잘 해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사실 이 자격증 없이도 주방 가구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것에서 이 부실 시공의 원인이 있지 않나 그렇죠. 싶은데요. 사실 이 자격증 없이도 설치를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해요. 네. 하지만 이 주방 가구는 다른 가구와는 달리 설치라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전문적인 인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아까 전에 보셨죠? 그 교육도 안 받고 바로 투입되는 거. 아니 그게 또 문제가 너무나도 유명한 업체예요. 지금 제가 얘기를 하면 아 거기라고 하실 것인데 그냥 물건만 만들어서 내놓고 시공하시는 분들이 잘못하면 나는 몰라 하시면 안 되죠. 그럼요. 이거 너무나도 안 되는데 거기다 대고 7개월이나 걸려서 AS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 이거 너무나도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소비자는 환불을 원했는데 이 주방 가구는 규정상 전체 교환 또 환불은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 변호사님. 주방 가구 같은 경우는 이제 반제품에 속하게 되는데 그렇죠. 이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 없는 건가요? 예, 주방 가구 같은 경우에는 제작자가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서 본인이 제품을 만들고 이를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제작물 공급 계약에 해당하는데요. 이런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는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하실 때 그 특이하게 제품의 그 환불이나 교환을 약속을 하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제품의 환불이나 교환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 이제는 뭐 주방 가구 계약하거나 이렇게 설치할 때는 변호사 입회해야 되겠네요. 예. 물론 변호사가 입회하면 좋겠지만 그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부님들은 반드시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아요. 계약서 특약란에 반드시 제품의 환불이나 교환 규정을 특약을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주방 가구 판매하시는 업체 여러분들 판매하는 데만 너무 급급해하지 마시고요. 이런 주방 가구를 직접 사용할 분들이 내 딸이나 내 아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판매해 보시면 어떨까요? 불만제로 업의 마스코트 불만녀 사유리 양 어딜 그리 신나게 가시나요? 사유리 양은 여기 있는데 누구? 사유리다! 사유리 양이라고요? 저기 어디 가요? 사유리는 난데. 사유리 양의 상징 빨간 멜빵 바지까지 입은 당신은 뉘신지요? 딱 걸렸어. 제 옷 입고 사유리 좀 가지 마요. 저는 제 입으로 사유리라 말한 적 없어요. 아 여러분 사유리는 저예요. 같은 옷이라고 속이지 마요. 주방 가구가 수상하다며 불만제로 업에 제보를 한 윤진아 주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저희 주방 가구가 불만이 있으셔서 찾아왔거든요. 예, 맞아요. 한눈에 봐도 대리석 상판이 휘어져 있군요. 싱크대를 상판을 했는데 막 그냥 저절로 이유 없이 갈라져요. 그리고 문짝이 내려앉고 인조 대리석 아니라 그랬는데요.
어디 이렇게 돌이 쩍쩍 갈라져 열십자가 나면서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AS 해달라 그럴 수도 없고 그냥 속상하죠. 그냥 살면서 AS라는 건 힘들어요. 다른 분한테 해서 뭐 인조 대리석인지 아닌지 알아보실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게 만약에 인조 대리석이면 어떡해요? 천연 대리석이라 믿고 샀다는 윤진아 주부. 하지만 아랫부분까지 심하게 깨진 걸 보니 인조 대리석이라 심히 의심이 되는군요. 이거 여기 깨졌다. 이거 대박이다. 왜 이러냐? 여기 이 안에까지도 깨졌는데? 기분 나쁘다. 뭐 파는 사람이 거짓말을 쳤을 거라는 그쵸? 생각을 안 하시는 거죠? 천연 대리석이기는 하고 인조 대리석보다 대리석인데 한 10점 만점에 한 7점 정도 되겠다. 7, 8점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지금 이거 밑에 보니까 기분 나쁘고 좀 언짢다. 그쵸? 계속해서 제작진의 예리한 레이더망에 포착된 주방 가구의 하자들.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윤진아 주부의 복가구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해당 브랜드 전문가에게 점검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전혀 건데 자재 거가 아니라고요. 그 상판도 이게 천연이래요. 그런 인조 대리석이고요. 아니라는데 그걸 인조 대리석인지 네가 어떻게 하냐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말할 수 있어? 사람 1000명을 불러다 놓고 물어보세요. 이게 싱크대가 다 이게 인조대리석이 천연 대리석인데. 근데 인조 여기 접합을 못하게 돼 있어요. 천연석은 그렇게 접합을 못해. 깍지를 못해요. 현장에서. 갑자기 화가 나는 거야. 그렇게 말하니까 더 얄미워서 나 지금 그분 막 빙의가 돼서 그분이 여기 지금 와서 저 지금 그동안 브랜드 제품이라 철석같이 믿고 사용했는데 배신도 이런 배신이 없습니다. 당연히 대리석도 천연일 리가 없겠죠? 저는 정말 싱크대에 대해서 문외한이니까 모르니까 그 간판 하나 보고 써있고 가구 맞춤 제작 써있어서 그거 보고 찾아갔는데 그까지 싱크대 하나 팔아가지고 몸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아줌마한테 말을 그렇게 해서 파냐고요. 저는 약 오르고 손 떨려. 똑같이 황당한 경험을 했다는 주부님 여기도 계시는군요. 브랜드와 맞춤형 주방 가구 사이에서 고민하던 찰나 동네 브랜드 대리점에서 할인한다는 광고를 보고 브랜드 주방 가구를 구입했다는데요. 그런데 6개월이 채 안 됐나 했는데 이쪽에 문짝이 떨어졌어요. AS를 위해 방문한 해당 브랜드 기사에게서 들은 충격적인 이야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 제품은 렌지 후드를 제외하고는 다 사제품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브랜드인 줄 알았던 주방 가구가 사실은 가짜였다는 건데요. 해당 기사가 방문하기 전까지 브랜드 제품이 아닐 거라고는 전혀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는군요. 거기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라고 적혀 있고 옆에 보시면 이라고 정확하게 적혀 있어요. 그 아저씨가 싣고 다니는 차도 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받았던 계약서에도 라고 노란 색깔 종이가 있었거든요. 이쯤하면 소비자가 깜짝같이 속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직도 버젓이 영업 중인 대리점주의 입장은 어떨까요? 불만대로 이제 시제품인데요. 브랜드 로고가 붙어있는 주방 가구. 설마 저 제품도 가짜는 아니겠죠? 이게 명칭을 다 적어주거든요. 이게 모델과 명칭, 이 책장을 준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준다고 명칭을. 이제 명칭을 적어는 주셨는데 그거를 이제 구두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재질이 여러 가지인데 일일이 우리가 10가지, 20가지 설명을 못 해주거든요. 아 그러니까 판매하실 때는 설명을 따로 안 하셨네요. 설명은 대충 우리가 했지. 이 제품을 보시기 때문에 물건을 우리가 제일되어 있는 물건을 봤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이제 소비자분이 정품인지 모르고 사는 거에 대해서 뭐 사과하실 생각은? 그거는 우리가 설명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일일이 설명하기 어렵고 제품명까지 적어줬으니 문제가 없다급쇼? 참 뻔뻔하십니다 그려. 잘못한 게 없다면서 슬그머니 자리를 왜 피하시는 건지. 나는 라는 브랜드를 믿고 샀는데 이렇게 그 대리점 관리가 안 될 것 같으면 당신들이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하는 말씀들이 법적으로 해도 자기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 사람하고 소송을 걸든지 뭐 손해배상을 하든지 싸우든지 그건 다 당신 사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확히. 가짜 제품에 속은 것에 화나고 대리점과 본사의 뻔뻔함에 열받고 대체 소비자는 누굴 믿어야 합니까? 이에 대한 해당 브랜드의 공식 입장은 어떨지 제작진이 찾아가 봤는데요. 대리점에서 브랜드 외의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며 앞으로 관리를 잘 하겠다는 답변만이 서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맞춤형 주방 가구는 어떻게 제작되고 있을까요? 주방 가구 제조업체를 찾아가 직접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맞춤형 주방 가구뿐 아니라 브랜드 제품에서도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자재라는데요. 질적으로 크게 차이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장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티클 보드라고 해서요. 이제 PB로 이제 생산을 하게 되고 도어 영합하는 이제 MDF로 보통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 고급 제품의 경우에는 도어가 이제 원목으로 작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맞춤형 가구들 혹시 브랜드로 둔갑해 유통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어디에 써있어요? 라벨을 붙이는 거니까. 원조품들을 많이 만들어요. 기본 3, 4천만 원짜리. 내가 돈을 빼달라고 빼줄 수도 있어요. 로고는 400원이에요. 400원. 야 필요한데 야 로고 몇 개만 보내라. 예 하고 갖다 줘요 그냥. 그래서 이제 그걸 하실 때는 주소.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군요. 게다가 이게 진짜 원목이에요. 이게 원목이에요. 문짝에 사용하는 자재에도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원목이 안 들어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 있어요. 왜요? 이게 비싸거든요. 알판이. 알판이 진짜 비싸요. 이 프레임보다. 이게 다 원목이면 전부 다 원목인 거예요? 같은 경우는 다 원목이에요. 다른 데는 어떻게 모르겠는데. 사제 같은 경우는 알판은 무늬목 수가 많죠. 원목과 무늬목 대체 무슨 말인가요? 가격으로 따지면 요 문짝을 제외한 이 다 합쳐진 금액보다 비율이 얘가 너무 센 거죠. 주방 가구의 가격은 문짝이 좌우한다는 사실 아셨습니까? 다른 자재의 가격을 합친 것보다 문짝 하나의 가격이 더 비싸다는데요. 보는 것만으로도 원목 특유의 아늑함이 느껴지는 원목 주방 가구.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조각한 것이라는데요. 잘 만든 문짝 하나 10주방 가구 안 부럽다. 어떻게 문짝을 만들기에 다른 부분을 다 합친 것보다 비싸다는 것일까요? 고풍스러운 원목 주방 가구의 가격 과연 얼마나 할까요? 전체 이거 싱크대 견적은 얼마 정도에 판매가 되는 거예요? 이건 지금 대략 1,300만 원 정도. 이야 1,300만 원짜리 주방 가구였군요. 만납에서 영광입니다. 로고는 원래 붙여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현장에서 시공 마무리 된 상태. 원목이란 단어는 눈 씻고 찾아봐도 볼 수 없는데요. 너 진짜 원목 맞아? 원목 도어라는 말은 이게 다 원목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알고 있죠. 원목이라고 하니까. 궁금한 건 절대 못 참는 성격. 1,300만 원짜리 원목의 문짝을 과감히 절단해봤습니다. 근데 어떤 육안으로 보기에는 똑같거든요. 저희도 이거 원목이라고 그래서 원목인 줄 알았는데. 절단면부터 잘라볼게요. 저는 잘리는 게 나무예요. 이게 남은 거예요? 네, 나무 맞아요. 나무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네, 결대로 나가죠. 그렇다면 가운데 부분은 어떨까요? 네, 무늬목 입혀진 것 같아요. 이렇게 잘라보니까 알겠네요. 네. 100% 원목이 아니었군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잘려 있어요. 원목이란 건. 여기를 보시면 이해되시죠? 여기서 여기. 그게 지금 원목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계 말씀드리면 원목 맞죠? 이건 잘라서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얘 같은 경우는 딱 봐도 알 수 있는 부분은 다르다는 거. 확연히 차이가 다르죠. 문제는 원목으로만 사용해 문짝을 만들었을 때와 무늬목을 함께 사용해 문짝을 만들었을 때 2배 이상의 가격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이거를 붙여서 쓰는 거예요. 손님들이 사신 값이에요. 때에 대해 정확한 구분이 없다면 분명 소비자 입장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업체 측의 공식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업체 모두 서면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소비자가 생각하는 원목의 개념과 업체 측이 생각하는 원목의 개념이 다른 것 같죠? 현재로선 원목이 몇 % 포함되어야 원목이라 할 수 있는지 정확한 기준조차도 없는 상황. 소비자들이 어떤 제품을 딱 봤을 때 눈에 봤을 때 아 이거 원목으로 만들었겠구나 싶은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원목이 아니었다. 이거는 사실 의도적으로 속이는 거죠, 소비자를. 바로 이런 점. 즉 소비자들이 쉽게 봐서 할 수 있고 당연히 예견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라면은 자기네들이 원목을 썼다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만큼은 원목을 써야죠.
더 이상 양심불량 주방 가구로 인해 우리 주부님들이 속상하지 않길 바라며 저희 불만제로 제작진은 앞으로도 계속 소비자의 눈이 되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에게 받은 사랑 믿음으로 되돌려주세요. 네, 유명 브랜드 제품 왜 사겠습니까? 사실 믿음직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샀더니 알고 봤더니 가짜입니다. 거기다 두고 분명히 그 브랜드까지 이렇게 내놓고 영업을 하고 있어요. 네.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배신감이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인데 사실 소비자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판매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만 듣고 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주방 가구 외에요. 이 일반 가구 역시 이 브랜드 대리점에서 브랜드 외의 제품을 파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도 이 브랜드 외의 제품을 팔 때는 고지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맞죠. 자, 거기다 또 문제는 뭐냐면 브랜드 로고를 당당하게 거기다 붙입니다. 네. 그리고 그거를 그렇게 믿고 구입을 했어요. 야, 이건 완전 속은 거잖아요. 아니,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소비자가 이거 좀 예방하거나 피해 보상을 받거나 하는 방법 없나요? 그렇죠. 소비자가 이제 브랜드 업체에 AS를 요구할 경우에는 브랜드 업체는 내가 만든 제품이 아니니까 책임을 안 진다. 이렇게 이제 항변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브랜드 업체도 만약에 자신의 제품이 이렇게 공공연히 팔고 있다는 점을 알고도 묵인한 경우에는 명의 대여자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비자께서는 반드시 계약을 할 때 브랜드 업체에 전화로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브랜드를 믿고 구입하는 거잖아요. 네. 일부 브랜드를 이 악용을 해서 이 브랜드 이미지를 전체적으로 훼손하는 행위, 어떻게 보면 가구업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행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또 뭐 오늘 속이려는 건 아니었겠지만 저는 오늘 원목이 테두리만 원목이었고 속은 다른 거였다는 거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 소비자들은요, 계약서를 꼼꼼하게 챙기고 물건을 구입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이 판매자들은요, 좀 더 친절하게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